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잠이 안 와서 그냥 TV를 조금 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졸려서 잠들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몸속에서는 조용히 불면증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늦은 밤 TV 시청은 숙면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TV와 불면증 사이의 과학적 연결고리 그리고 의외에 대한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은 단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TV 불면증을 끊어내는 3가지 좋은 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습관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나이에도 다시 꿀잠을 잘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치료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과학적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V 보다가 스르르 잠드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순간 뇌는 얕은 수면 상태에 머물며 깊은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잠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로가 풀리지 않는 얕은 잠, 즉 가짜 숙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진짜로 회복되는 깊은 잠일까요? 주류 의학은 오래전부터 TV와 불면증의 관계를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수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화면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아주 낮은 밝기의 TV 화면과 잔잔한 음악이 오히려 불안을 줄여 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일부 학자는 그것은 특정 상황에만 해당되는 예외적 효과일 뿐 일반적인 습관으로 삼기에는 위험하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면증을 고치고 싶은데 위험한 실험을 우리 몸에 적용해도 될까요? 의사로서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좋은 습관을 통해 뇌를 진짜로 쉬게 하고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 40년 진료 경험에서 얻은 이야기와 최신 의학 연구가 만나 만든 로드맵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뇌와 몸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몸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블루라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빛은 낮에는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태양에도 블루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햇빛을 쬐면 뇌가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이라고 인식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늦은 밤 어두운 방에서 TV를 켜면 뇌는 그 빛을 낮의 햇살로 착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젊을 때보다 훨씬 적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블루라이트는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피곤한데도 뇌가 아직 낮이야 자면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 11시가 지나도 머리가 말똥말똥 깨어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빛이 뇌를 속이는 장난을 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단 2시간의 야간 블루라이트 노출만으로 멜라토닌 수치가 크게 떨어지고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 지연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수면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더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숙면의 질은 급격히 낮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사람들은 블루라이트가 단순히 눈만 피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빛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늦은 밤 TV 시청이 단순히 불면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학자들은 아직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디테일을 알려드릴까요? 일본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환자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40분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낮 동안 졸음이 줄어들고 활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인생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제안은 간단합니다. 늦은 밤 TV를 꼭 봐야 한다면 최소한 조명은 환하게 켜두세요. 어두운 방에서 보는 것이 가장 해롭습니다. 가능하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시거나 시청 시간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을 빼앗기는 것보다 깊은 숙면으로 다음날 활력을 얻는 편이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요? 빛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법을 알면 빛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TV를 보다가 갑자기 긴장되는 장면, 뉴스 속 충격적인 사건 드라마의 갈등, 혹은 스포츠 경기의 결정적 순간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더 또렷해지는 느낌. 바로 이 순간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낮 동안 활동할 때 필요한 신경입니다.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근육에 혈액을 보내고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하지요. 하지만 밤에는 정반대가 필요합니다.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몸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늦은 밤 TV가 이 균형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는 동안 우리의 심박수와 혈압은 미세하게 상승합니다. 특히 긴장되는 장면이 나오면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몸은 침대에 누워도 아직 전투 중이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장면이 맴돌아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교감신경 과각성 상태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이를 수면 개시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세계 수면학회 보고서는 늦은 밤 자극적인 미디어를 접한 노인들의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45분 이상 지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심리학자들은 반대로 적당한 오락은 불안을 줄여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미디 프로그램을 짧게 시청한 후 웃으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불안감을 완화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강한 자극이 아닌 경우에 한정된 예외일 뿐입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우리가 굳이 위험한 실험을 반복해야 할까요? 조금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밤마다 TV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는데 2주 만에 참여 어르신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시각적이고 강한 영상 자극은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청각적이고 완만한 자극은
오히려 숙면을 돕는다는 흥미로운 차이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가 나쁜 게 아니라 시간과 강도가 문제입니다. 낮에 즐기는 오락은 활력소가 되지만 밤늦게 보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은 교감신경을 깨우는 알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밤마다 울려대는 알람이 아니라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자장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께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자극적인 뉴스 범죄 드라마, 스포츠 생중계는 피해보세요. 대신 따뜻한 다큐멘터리나 잔잔한 음악을 택하시길 권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은 조용히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몸을 감싸줄 것입니다. 그 결과 침대에 눕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활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늦은 밤 TV 대신 조용히 오디오북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라디오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지만 오디오북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뇌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TV와 오디오북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각 자극입니다. TV는 화면의 빛과 빠른 장면 전환으로 뇌를 끊임없이 각성시킵니다. 반면 오디오북은 눈을 감고 귀로만 내용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뇌가 과도하게 자극받지 않고 오히려 상상력과 감정이 부드럽게 작동하면서 긴장이 풀리게 되죠. 그 결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장 박동이 잔잔해지며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취침 전 조용한 청각 자극, 예를 들어 오디오북이나 잔잔한 음악, 이 수면 진입 시간을 단축시키고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을 높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TV 시청은 수면 시작을 늦추고 얕은 잠을 반복시키는 경향이 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콘텐츠를 듣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긴장감 넘치는 추리소설 오디오북은 오히려 두뇌를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수필, 잔잔한 이야기, 명상이나 성경 낭독 같은 내용은 뇌파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오디오북이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여전히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시나요? 조금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오디오북 낭독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의 불면증 증상이 4주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낮 동안 활력이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TV 대신 귀로 듣는 차분한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봅니다. 불면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던 환자분께 오디오북을 권했더니 선생님, 이제는 밤마다 책 읽어주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외롭지도 않고 잠도 잘 와요. 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고독과 불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누워서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늦은 밤 불빛에 깨어있는 TV 대신 눈을 감고 귀로만 듣는 오디오북을 시도해보세요. 단 10분만 들어도 뇌가 차분해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TV 대신 오디오북 작은 전환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도록 큽니다. 여러분, 숙면을 원하신다면 밤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꼭 살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잘 자려면 밤에 뭘 해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낮에 얼마나 햇볕을 쬐었는지가 밤의 잠을 결정합니다. 햇볕에는 자연 블루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빛은 아침에 뇌를 깨워주며 생체시계 서카디안 리듬을 정확히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내 리듬이 약해지고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밤이 되었을 때 뇌가 이제는 잘 시간이라고 확실히 신호를 보내며 멜라토닌을 더 원활하게 분비합니다. 결국 햇볕은 낮의 각성뿐 아니라 밤의 숙면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주류 의학 연구는 이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일본 도쿄 이과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매일 아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80%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햇볕을 거의 쬐지 않은 그룹은 낮 동안 졸음이 늘어나고 밤에도 자주 깨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햇볕이 단순히 수면만 돕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햇볕은 뼈를 지켜주는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도 촉진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면 우울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옵니다. 결국 햇볕은 수면뼈 기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살려주는 자연의 선물인 셈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햇볕을 얼마나 쬐셨나요?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햇볕이 너무 강할 때는 피부 손상이나 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침이나 오전 중 20-30분 정도의 햇볕은 오히려 건강을 회복시키는 약과 같다고 권고합니다. 중요한 건 적당한 시간대와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양로원에서는 매일 오전 산책 시간을 정해 어르신들에게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단 2달 만에 수면제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기상시 활력이 크게 회복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곧 자연의 수면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세요. 가능하다면 공원 산책을 하며 햇볕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밤의 깊은 잠을 약속합니다. 인위적인 불빛에 속지 않고 자연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숙면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 뉴스를 꼭 챙겨보시는 분 계신가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늦은 밤 뉴스를 켜놓는 습관. 사실은 불면증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뉴스의 본질은 자극입니다. 범죄 사고, 정치적 갈등, 경제 불안. 대부분 부정적인 정보가 주를 이룹니다. 뇌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위협을 감지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몸은 전투태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평온한 잠이지 한밤의 전쟁 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팀은 자극적인 뉴스를 취침 전 1시간 이내에 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작이 평균 45분 늦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뉴스 중독이 불안장애와 우울감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일부 심리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뉴스는 정보뿐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준다는 주장이지요. 즉, 고립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낮에 뉴스를 보는 건 괜찮지만 늦은 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보는 것은 뇌를 각성시켜 불면을 심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불안한 소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조금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뉴스 금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에게 저녁 8시 이후 뉴스 시청을 금지하고 대신 독서나 명상을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불면증 호소 비율이 40% 줄어들었고 아침에 개운하다고 답한 인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뉴스 안 보면 괜히 불안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에 본 뉴스가 내일 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뇌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접한 정보를 아주 강하게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늦은 밤 뉴스는 불면뿐 아니라 꿈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안한 꿈 악몽이 반복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뉴스는 아침이나 낮에 확인하시고 저녁에는 차라리 좋은 책 몇 장을 읽으시거나 잔잔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루의 마지막은 평온하게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숙면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뉴스 중독을 끊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훨씬 조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장면까지만 보고 자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어느새 새벽 2시, 3시가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요즘은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드라마를 한 번에 여러 회차 몰아보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불면증을 불러오는 조용한 폭탄입니다.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면 전환이 빠르고 감정적 기복이 크며 회차 끝에는 항상 다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클리프 행어가 있죠. 뇌는 이런 흐름에 강하게 끌려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가 자극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 회만 더라는 유혹은 반복되고 수면 시간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경고합니다. 미국 수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취침 전 비디오 시청 몰입 습관이 있는 노인의 경우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 늦어지고 수면 효율도 20% 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드라마 시청을 저녁 8시 이전으로 제한한 그룹은 숙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드라마 시청이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웃거나 울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불면증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 시간과 강도의 문제가 남습니다. 낮 시간대나 이른 저녁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밤늦게 몰아보는 것은 숙면에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곤한 몸을 쉬게 해야 할 밤에 뇌를 더 각성시키는 선택을 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금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밤 9시 이후 드라마 시청을 중단하게 하고 대신 독서나 가족 대화를 권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시간이 평균 50분 늘어나고 아침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드라마 대신 대화를 나누거나 책장을 넘기는 그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드라마를 안 보니까 처음엔 허전했는데 이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게 훨씬 좋아요. 남편과 대화도 늘었고요.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활력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다음 회의 긴장감이 아니라 오늘 밤의 평온함이라는 사실을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드라마는 낮이나 저녁 이른 시간에 즐기시고 밤 9시 이후에는 스위치를 끄세요. 드라마의 세계 대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진짜 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불면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실에 TV를 두고 계신가요? 누워서 보다가 잠들면 편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침실에서 TV를 보는 습관은 불면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침대는 원래 잠을 자는 곳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계속 TV를 보면 뇌는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도 자동으로 각성 회로가 켜지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침대에만 누우면 잠이 안 오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 사실은 침대가 수면 공간이 아니라 TV 공간으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을 조건형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수면학회는 침실을 오직 잠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대에서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는 노인은 수면 효율이 평균 15-20% 낮아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TV 틀어놓고 자야 마음이 편해요.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해요. 실제로 소리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상입니다. 빛과 빠른 장면, 전환이 뇌를 각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불안을 달래려면 TV 대신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같은 소리라도 뇌에 주는 자극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대에서 마음이 편안해야 할까요? 아니면 긴장된 각성을 반복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 연구팀은 침실에서 TV를 치운 그룹과 그대로 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단 3주 만에 TV를 치운 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었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TV를 유지한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히 TV를 치운 것만으로 이런 극적인 차이가 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자주 봅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을 호소하던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침대에서 TV를 보지 마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결국 TV를 거실로 옮기셨습니다. 2달 후 다시 내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밤에 꿀잠을 잘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침실에서 TV를 치워보세요. 침대는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만 남기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뇌는 다시 침대를 편안히 쉬는 공간으로 인식할 것이고 불면의 굴레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확 밝아지고 시끄러운 광고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순간. 사실 이 광고는 단순히 귀찮은 방해가 아니라 숙면을 무너뜨리는 숨은 적입니다. 광고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짧고 강렬하고 반복적입니다. 뇌가 가장 자극받기 쉬운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죠. 갑자기 커진 소리, 빠른 화면 전환, 강렬한 색감. 이 모든 요소가 교감신경을 깨우고 부교감신경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몸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수면으로 들어가려던 리듬이 중단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늦은 밤 광고를 자주 접한 그룹은 광고 없는 콘텐츠만 본 그룹에 비해 수면 효율이 평균 18% 낮았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해 한 번 깨어나면 다시 잠드는데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광고 업계 연구에서는 익숙한 광고 음악이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친숙한 멜로디가 배경소음처럼 작용해 불안을 완화한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학자들은 여기에 반박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건 소리 자체일 수 있지만 화면의 강렬한 시각 자극은 여전히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결국 불면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면증을 완화하려고 광고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대신 광고가 없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수면 시작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중간 각성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광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드라마 보다가 잠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광고 나올 때마다 눈이 번쩍 떠지고 결국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얕게 자다가 자꾸 깨는 이유, 사실은 광고 자극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밤에는 광고가 많은 실시간 방송보다 광고가 없는 콘텐츠, 예를 들어 녹화된 영상이나 광고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혹은 아예 TV 대신 오디오북이나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극의 강도를 줄이고 뇌를 고요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가 깨뜨리던 수면 리듬이 회복되고 깊은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의 뇌를 붙잡아 두려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밤은 광고 시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TV와 광고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늦은 밤 TV 시청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뻑뻑하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시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불면의 경고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눈의 피로입니다. 밤마다 TV 화면의 빛을 오래 바라보면 눈의 망막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노화된 수정체와 망막에 큰 부담을 주어 눈의 피로뿐 아니라 시력 저하까지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TV 불빛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면 기억이 단단히 저장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V를 오래 보고 늦게 자는 분들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하고 깜빡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침 두통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면 뇌혈류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고 심지어 잔 것 같지 않은 피로가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약 30%가 아침 두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혈압 문제로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늦은 밤 TV 시청과 두통 기억력 저하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점점 더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TV의 빛과 소리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수면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점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이 신호들을 무시해도 될까요?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 불면증 환자들에게 2주간 늦은 밤 TV 시청을 전면 금지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두통 호소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TV를 끄는 것만으로 몸의 신호가 달라진 것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증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습관을 바꾼 뒤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걸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되고 귀 기울이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순간 혹시 여러분의 몸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두통, 눈의 피로, 잦은 깜빡임. 그 모든 것이 지금 바꿔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이제는 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늦은 밤 TV가 불면증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지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전환이 우리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TV 대신 독서입니다. 눈을 혹사하는 강한 빛 대신 조용한 스탠드 불빛 아래 종이책을 펼쳐보세요. 글자를 읽으며 상상력을 천천히 따라가는 과정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종이책 독서가 TV 시청보다 수면 진입 시간을 30% 단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전환은 짧은 명상입니다. 늦은 밤 5분만이라도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뇌의 각성 상태를 부드럽게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명상이 수면 개선에 제한적 효과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수면제 의존도를 눈에 띄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의 여유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전환은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대추차 국화차 같은 전통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취침 전 허브차를 마신 노인의 수면 효율이 2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연의 처방입니다. 조금 색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독일의 한 양로원에서는 TV 끄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신 오디오북과 허브차를 결합한 야간 루틴을 도입했습니다. 단 4주 만에 불면증 호소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참여자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습관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노년의 밤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오래 이 습관을 이어왔는데 지금 바꿀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뇌와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눈을 감는 순간 찾아오는 평온 아침에 느껴지는 상쾌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늦은 밤 TV 대신 나 자신을 돌보는 작은 루틴을 선물하세요. 독서, 명상, 따뜻한 차 한 잔,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불면증을 치유하는 가장 오래되고 검증된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몸과 밝은 얼굴로 깨어나고 싶으시지 않나요? 그 희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늦은 밤 TV 시청이 숙면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결과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의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뉴스와 드라마가 교감신경을 깨우며 광고가 뇌를 계속 자극한다는 사실. 결국 늦은 밤 TV는 우리의 수면을 조용히 해치는 주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의 길도 확인했습니다. TV 대신 오디오북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는 작은 습관의 전환만으로도 숙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면의 밤은 결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 선택을 바꾸면 새로운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바꿀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단순히 침실에서 TV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꿀잠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늦은 밤 TV 대신 자신에게 평온을 선물하세요. 눈을 감으면 찾아오는 깊은 잠, 그 속에서 회복되는 몸과 마음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눈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